예, 안녕하십니까. 제9회 대구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신 이수찬 후보를 모시고 이수찬 후보가 누군지,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무슨 생각으로 나오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학교 선배님이 개혁신당에 대구시장 후보 있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나? 대구시장 후보 모르나? 그래서 제가 그 초록색 지붕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한 5페이지 정도를 넘겼는데도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기사도 없고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그래서 개혁신당 이수찬 이렇게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시장 후보들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근데 개혁신당이 후보를 냈다는 것도 대구 시민들은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또한 이수찬이라고 하면 처음 듣는데, 듣도 보도 못했는데 대구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수찬 후보가 누군지 궁금해 하시는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구라는 한 단어를 들었을 때 이수찬 후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네, 그게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에게 대구는 무엇인가? 나에게 대구는 청소년기에 자랄 때 대구에 가면 무언가 내가 살면서 하고 싶은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가면 어떤 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선망과 어떤 희망의 땅, 그게 대구였습니다. 아니, 그 대구 가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대구에서 출생하신 게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예, 경북 성주의 영암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제 대구 오신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연합고사 칠 때 일명 뺑뺑이지요. 컴퓨터 추첨 해서 대구에 이제 영신고등학교를 배정을 받아서 대구에 왔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다니는 데를 다녔어서 뺑뺑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대구 시민이 아니셨던 거고, 맞죠? 고등학교 때부터 대구에 계셨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던 건가요? 그렇죠. 대구를 안 떠나신 대구 토박이신 거네요. 고향에서 지낸 게 한 중3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대구에 쭉 지냈고 지금 이제 60 정도 나이가 되니까 거의 여기가 고향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보신 영신고등학교 졸업하셨고, 아이고 우리 학교 선배님이셨군요. 네, 그때 경북대학교 참 예전에 대단했습니다. 네, 저도 그 후배라서. 그리고 경력상을 쭉 하신 일, 직업 이것도 궁금하고요. 정치를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정치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대학을 다녔던 시기가 80년대를 간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누구라도 당시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은 이제 앞장서서 아주 헌신했던 분들도 많고, 거기에 따라갔던 분들, 또 그렇지만 동조해서 아마 그때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 군사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를 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아마 정치에는 늘 관심이 많았던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너무 딱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쫄았어요. 아니 카메라 돌고부터 너무 딱딱해지셔서 편하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일단 중학교 때까지 성주에서 보내셨다고 하니까 에피소드, 나 어릴 때 이런 거 참 재밌었어, 좋았어, 기억에 남아, 이런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구라는 곳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와봤습니다. 그때 와본 동기는 이제 저는 8남매의 6번째의
아들입니다. 지차라고 그러죠. 보통 형이 있고 누나들이 4명이 있고 동생이 2이 있는데, 그 시절 대구에 간다는 것은 어쨌든 달성공원을 가볼 수 있고 앞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 그것을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가부장제의,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봉건적 사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가 지차라는 이유만으로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네. 지금 말로 하면 땡깡 데모를 해서 나도 한번 대구에 가서 달성공원에 한번 가고 영화도 한번 보고 앞산공원에 가서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3대 조건을 걸고 하루 농띠를 지었습니다. 시골 소년이면 늘 하던 일들, 뭐 소 먹이는 거나 들판에 가는 거나 아니면 나무를 한다든지 그런 소일을 하지 않고 반나절 투쟁 끝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기회가 있으면 대구에 한번 데려다 준다 그래서 대구를 왔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대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위상, 그걸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대구에 가서 선망했던 그런 꿈들을 대구도 지금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대구가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 그것이 늘 저한테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8남매지만 대구에 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4형제인데 다 3형제는 대구에서 공부했고 밑에 동생은 부산에서 공부를 했는데 대구에 정착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보니까 저는 문과계열을 다녔고 우리 형제들은 전부 이과계열을 다녔습니다. 이게 이과계열의 졸업생을 수용할 만한 기업이 결국은 대구에 없었던 거죠. 저는 문과계열이니까 아주 프리랜서로 아주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한 편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왜 나왔는지, 그러면 다른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의 후보들하고 차이점은 뭔지, 경쟁력은 뭔지, 이런 부분들 시민들 궁금해 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개혁신당을 통해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고 출마를 하게 된 동기는 뭐 거창한 일도 아니고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아마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느낄 겁니다. 늘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공천 때문에 공천에 돈이 엄청나게 든다. 줄 서야 된다. 국회의원을 졸졸 따라다니야 구의원 시원을 해볼 수 있다. 구청장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구는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행정관료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료들이 선출직 공무원을 할 것 같으면 선거를 왜 합니까? 그게 대의민주주의 원칙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 권력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출직을 뽑는데, 대구는 늘 익숙한 선거를 하고 익숙한 공천을 하고 줄 서고 이런 문화들이 팽배해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사회운동이나 시민사회단체를 했던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는 학연으로 얽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네트워크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거대 양당의 어떤 정치 행동들이 시민들의 눈에는 늘 비난과, 그 다음에 저 사람들 정치 저렇게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나빠라는 정서가 너무 강합니다. 물론 대구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것을 늘 지켜보면서 일상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시민들이 이 선출직에 나가서 시민들의 어떤 필요한 요구사항, 또 대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대변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대구가 한 번 더 살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도 대구 가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일은 제가 지금 나이에서 그렇게 보니까 다음 세대의 몫이기도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세대의 몫이기도 하니까 이 지점에서 현재 개혁신당이 그런 아젠다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을 통해서 일상의 시민이 대구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출마 결심을 하기 결정적인 계기, 그러니까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 좀 결정적인 알려주시죠. 계기는 예. 작년에 재작년에 벌써 세월이 2년째 접어드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느닷없는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 저도 뭐 처음에 TV에 비상계엄 비장하게 나오길래 연극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둘째 아들이네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비상계엄 한데 그거 뭐 그냥 하는가 본데 알기다 그랬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런 사태를 겪고 또 계엄이라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또 탄핵 재판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건 분명히 반민주적인 폭거이기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헌법 질서에 대한 자기 부정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하는 혼란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정치, 진영 정치를 극복하는 형태의 어떤 정치들은 대구에서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기획신당이 그런 틈새를 보고 또 지금 세대들이 다음에 어떤 대한민국을 걸어가는 가치들을 하는데 물론 완성되거나 아주 강력한 어떤 파워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어떤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원을 가입해서 활동을 했고 또 당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당원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대들하고 여기 참여하는 당원들인 것 같으면 정치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다 싶어서 출마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 된 것 같아요. 후보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출마 계기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편 나눠서 싸우는데 그게 과연 대구에 도움이 되는가? 대구에 희망이 있는가? 편 나누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 그러니까 어른들 말고 지금 네. 이제 커가는 젊은 층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 계신 이 동네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이걸 할 수 있는 게 개혁신당이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고 네. 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네. 아니고 출마에 대한 부분 이거 그 왜 영화의 한 이미지처럼 네. 내가 나가면 돼 뭐 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기획신당에 입당한 거는 그런 동기였지만 이유를 가지고 입당한 건 아닌데 시장 출마를 어떤 분은 급작스럽게 한 것 같지만 늘 이런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 여야가 여기 지금 장차관 출신이라든지 여기 고시 출신은 판검사들 나와서 대구 정치를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도 했지요. 늘 4년마다 오버랩만 찍어주면 대구 바꾸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되면은 힘 있는 여당이니까 예산 가져와서 대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당이면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근데 다 기회를 줘봤어요. 줘봤는데 30년 대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게 훌륭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하는 정치가 어떻게 이 모양이 꼴이냐?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 시민들이 나서서 이 정치를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잘하겠다.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지? 손칠주 공무원을 해놓으니까 전부 자랑하는 것은 내 뭐 했다, 장관 했다, 차관 했다, 뭐 총리 했다. 그거 말고는 다시 또 출마하면 똑같은 레파토리. 힘 있는 여당 아니면 집권당 예산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치만 하는데 대구가 가진 여러 가지 뭐 대경 통합의 문제라든지 행정 혁신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거 일반
이 시민의 대표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서 대구를 바꿔보는 것이 제일 낫겠다. 그 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생겼고, 처음에는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시작한 일이지만, 대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주권자인 대구 일상의 어떤 이 대구 시민이 선출직 공무원이 돼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심장이 빨라집니다. 편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네. 만약에 유명 정치인들이 아닌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시장이 됐다. 네. 내가 당선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추진할 중요한 정책?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대구시에서 대구가 가진 제일 시급한 현안은 군의의성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 대구공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공항의 문제는 벌써 한 20년 정도 시작이 됐고, 최근에 10년 때 뭐 특별법도 만들고 이러는데 정치권이 저질러 놓고 시민이 뒷감당을 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금도 재원 조달 방법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할 건지, 그렇게 재원 조달 방법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컹 사업을 추진해 놓은 겁니다. 근데 대구 시민들이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대구 시민들이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 정치권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가서 힘 있을 때 돈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한테 그러면 감당해야 될 게 뭐냐?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 사업비가 되었을 때 뭐 동천 비행장을 팔아서 사업비를 된다 하는데 분양은 되는지, 빚은 생기는지, 원금을 갚아야 되는지, 이자를 갚아야 되는지, 자기들 말대로 하면 공항만 옮기면 대구가 살고 인구도 한 50만, 100만씩 늘고, 비행장에는 뭐 수변, 두바이 같은 글로벌 수변 도시를 만든다는데, 대구 시민한테 저는 열이면 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물어봤을 때, 그 동구에 있는 그 비행장을 그 두바이식 수변 글로벌 도시 만든다는 게 뭔 말인지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벌려놓은 일을 왜 대구 시민들이 감당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저는 제일 먼저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공직자로서 생각하는 가장 가치에 대한 부분들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직자로서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을. 저는 공직에 대한 생각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권한을 이임받아서 국가 사무로서 저희들이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은, 저는 공직은 의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의사는 그 사람이 인성이 어떻든, 감성이 어떻든, 성질이 어떤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의술을 펼치면 그 결과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이루은 겁니다. 이게 사적으로 치료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공적인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공직을 결과적으로 이 공적 이익으로 하는 데는 어떤 공무원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직업적인 게 됩니다. 단순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직에 관계되는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업적 관을 물으면 이거 직장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가면 많이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들도 직장이 있는데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 말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타당하고 호소력 있는 이야기지만, 공직자는 뭐 어떠한 경우에도 그 행위와 결과는 공적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시민 250만 좀 줄고 있지만
다를 풍요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다 뭐 풍요롭게 솔직하게 못하게 이야기하면 다 풍요롭게 해야 되지. 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다. 이거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 뭐 경제적인 성장 이것만 하진 않습니다. 난 대구 살아서 뭐 이런 게 좋아. 나는 이 도시가 좋아. 뭐 그 신천 강변 산책하는 거 너무 좋지. 그것도 가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많은 대구 시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대구시장으로서 나는 내 리더십은 이거다. 여기 일단 나오신 슬로건 자체가 확 바꾸겠다는데 확 바꾸려면 아주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유명하신 분도 아니고 네. 정치를 뭐 오래 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직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리더십, 대구시장으로서 나는 어떤 리더십을 대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대구 시장으로서의 저는 리더십은 대구에 대한 뭐 거대 담론도 물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지만 대구에 살면서 거기 어떤 지역에 어떤 동네에 사는 데 상관없이 사는 것이 좋은 어떤 조그마한 가치라도 내가 여기 사는데 대구가 이게 좋아서 난 대구에 산다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믿음이 될 수 있는 대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어떤 직업을 가진 데에 상관없이 나는 이래서 대구에 살고 싶고 대구는 참 괜찮은 곳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구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장의 리더십은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구가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 비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제발 직접 물어보고 경청하고 질문하는 그런 대구시장. 지금은 주민 열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게시판에 공고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이 아니고 대구의 주요 주제나 행정 집행, 예산 집행 아니면 30년 정도의 대구를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정책이 있다면 반드시 대구 시민들의 실제로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저는 대구시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민공청회라든지 뭘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역할을 하는 계층들 아닌 직업군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은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여론주도청이라든지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시민들한테는 직접 주민들은 물어보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리더십은 큰 담론이든 적은 담론이든 주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고 경청하는 절차, 소통하는 절차를 가지는 시장이 되면 대구는 반드시 일반적인 시민들도 살만하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기업할 만하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도 예술을 할 만한 도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어떤 행정 정책이 하나 있다. 대구시에서 새롭게 또는 기존에 하던 거를 뭐 어떻게 해서 하겠다 했을 때 시민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선거할 때 중랑구 통합하겠습니다. 행정비용을 아끼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4년 지나면 동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시장이 되면 그 국회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중랑구 통합한다고 공약했는데 행정혁신이 일어났습니까? 행정비용을 줄였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시장이 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물어서 저 국회의원이 중랑구 통합해서 행정혁신을 해서 비용을 아낀다고 그랬는데 왜 4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그럼 물을 수 있는 대구, 행정, 정치 그런 것을 만든다면 대구는 저는 살만한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시민들한테 묻겠다. 그러면 뭐 시민들 집 가가호호 방문해서 너희는 무슨 생각해? 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어떤 뭐 그 서구 뭐 북구 있으면 가가호 방문해서 시장님이 이 가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예, 대부분 아마 어떻게 수집을 할 거냐는 거죠. 이 소통하고 경청하는 과정들은 일상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주제라든지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저는 시장이나 구청장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에게도 묻고 그리고 그 정치인에게도 묻고 시민들한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묻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질문하고 그리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뭐가 덕이 되고 덕이 안 되는지를 알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작동하지 않으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많은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 정치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니까 저는 대구시장은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주민들한테 질문도 하고 내가 시장 될 때 이런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행을 했는 거 뭐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많은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공약을 했을 때 이 질문하는 정치를 통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고 그 책임에 따르는 심판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그 한마디 뱉은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주민들에게 실감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대구는 반드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는 지금 무게가 없습니다. 무게가 없는 게 아니고 대구 시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어제 며칠 전에 홍준표 시장이 유튜브에서 말한 거 보면 그분이 대구시의 전직 시장이라고 여러분들 믿기집니까? 그 앞에 권영진 시장이 했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말하는 거 보십시오. 대구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늘 시장을 했는데 책임도 지지 않고 또 우리가 익숙하게 국회의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 놔놓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정치인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권자인 우리 대구 시민의 몫이기 때문에 확 바꾼다는 것은 주권자인 우리 주인이 되는 그런 행정,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예비 후보로 뭐 여러 곳 대구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을 알리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 너무 좋아해줬다 또는 나를 미워했다, 뭐 이런 뭐 행복한 거는 네. 기억신당 당원입니다. 대구 물에 확 바뀌어야죠. 이럴 때는 그저 뭐 가슴 속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후보는 그 몇 번째 나오는 그 시장 후보요? 묻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 저는 기억신당 후보 한 명인데요. 그거 말고 그 한 10명 나오는 데 있잖아 하면서.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국회를 의원을 뽑아놨더니 나라 걱정은 안 하고 대구 우르르 내려가서 시장한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딱 주면 아시죠? 난 됐습니다. 그럼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인사를 한 2번 더 합니다. 고맙다고. 그래도 예 이러더라고요. 예, 하는데도 됐다 하는데 고맙다는 왜냐하면 된대요. 내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대구의 시정을 맡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정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의사가 강하게 반대가 있으면 이런 분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고맙더라고요. 저는 사실 평소에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은 편입니다. 근데 고마워서 제 유튜브에 놓은 영상 보면 인사를 2번 더 합니다. 그리고 웃음 악수도 청하고 그래도 악수 안 받아줘요. 선생님 충성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장면들이 제가 같이 다니시는 분 보면 늘 보게 됩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구 시민들이 늘상 이제 대구를 떠나서 출향을 해서 중앙 정치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된 분들이 서울에서 나라 걱정해서 참 잘했으면 싶은데 꼭 거기서 은퇴하고 용도가 폐기되면 대구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하는 대구 시장을 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고향 사람들이 자랑스러웠는데 서울에 가서 출세한 사람이 대구 와서 대구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니까 자랑스러웠는데 한 30년을 겪어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뭐 국무총리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왜? 자기 뜻대로 여기 와서 당선 안 되거나 재선이 안 되고 좀 삐끗하면 갈 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뭐 대구 내 열심히 한번 도와주러 왔더니 말이야. 좀 대구 좀 해주려고 왔더니만 대구 시민들이 뭐 내 안 찍어주네? 그럼 보따리 싹 싸가지고 집 팔고는 어떻게 서울 가잖아요. 그러고는 다시는 대구에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앙 언론이라든지 정치 평론가들이 마치 뭐 중앙에서 그물급이 와서 대구가 확 바뀌었다는 행태로 대구 시민은 어제의 시민도 오늘의 시민도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이런 사람으로 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이 원래부터 주인이었습니다. 여기는 이 주인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거죠.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대구시를 한번 맡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물론 저를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대구 시민들의 솔직한 마음 깊은 곳의 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마하이주민센터라고 애국인들 상담센터를 15년 정도 했는데 대구의 대구 바깥 경산, 하양, 경주, 오송, 군위공단에서 공단 지역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저는 전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그걸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 가업을 어떻게 이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 이미 이제 사양 산업으로 되는 산업이 어떤 건지 거기 어떤 연령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애국인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유학생은 몇 명이 와 있는지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법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대구공항 뭐 이전한다 뭐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데 그거 다 대구 시민 골병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대구를 애정하는가? 진짜 대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가? 유명하신 분들은 대구 안 살았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핵심이 아니죠. 아닌가요? 안 살았다가 아니고 그 공직의 자세가 네. 내가 중앙에 정치를 장차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대구를 위해서 이런 돈을 줄 수 있다는 마인드가 저는 공적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왜? 그건 출세를 한 사람들의 입신양명의 관점이지 공직의 자세는 세금을 단 1원을 써도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여당 대표고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면 돈을 1조를 가져올 수 있다, 10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돈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대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행복할 수 있다고 쓰라는 돈인데 그걸 마치 지 돈인 것처럼 가져와서 주겠다.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이런 돈을 들여서 내가 대구 시민들과 함께 대구를 이렇게 한 발전하는데 헌신해 보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해도 될 듯 말 듯한데 나 뭐 여당 대표하고 이야기 다 됐고 대통령하고 이야기 다 됐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여당 되면 장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힘 있는 여당 강주를 바꿨습니까? 대구를 바꿨습니까? 전남을 바꿨습니까? 경북을 바꿨습니까? 못 바꿨잖아요. 왜합니까? 이 시민들의 애환과 요구 그리고 대구가 나아갈 길을 잘 아는 평범한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되죠.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거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중앙이 수혜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렇죠.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 시민이 내가 낸 세금으로 그렇죠. 내가 있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고민해주고 우리 옆집 세금이랑 내 세금이랑 합해서 네. 우리 동네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를 고민해주고 이런 시장 후보가 되겠다. 맞으신가요? 예,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이해. 저는 뭐 지금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네.
그 추경을 해서 26조를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네. 26조를 추경을 하는데 불효불급한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이 26조를 추경해서 민생자원을 뿌릴 정도, 영화표도 주고 무슨 문화 예산도 주고 무슨 지역 무슨 쿠폰도 줄 정도의 나라라면 왜 대구가 필요하는 주요한 사업에서 10조를 못 쓰겠습니까? 근데 이 10조 정도를 쓰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늘 반대를 합니다. 저라도 중앙정부에서 반대를 하겠어요. 왜? 이 사업이 대구 시민들이 대구시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거 아니면 대구가 못 살겠다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대체로 그냥 정치 공방하다가 밀양신 공항하다가 안 되니까 군위공항 하자. 이게 무슨 절박합니까? 만일에 군위에 가는 공항이 목숨을 걸 만한 사업인 것 같으면 기재부가 반대도 안 할 겁니다. 밀양 간다 하다가 김해공항 갔다가 가덕도 한다 하다가 아이고 부산이 하니까 대구도 하나 하자. 이게 무슨 국제 사업입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대구 경북의 500만 시도민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사업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 정치인들의 논리로 쓰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이수찬 대구의 주인인 해주셔야죠. 저는 일상의 생활을 하는 대구 시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서 뭐 청와대 앞에 가서 그 돈 달라고 데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이 사업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할 때 정부 돈 좀 내놔라 하는 그런 대구 만들면 좋잖아요. 1번, 2번, 3번 빼고 네. 4번 이수찬 후보를 대구 시민이 찍어야 되는 이유 좀 짧게. 네. 내 찍어도 왜? 대구 시민 냈다 찍어도 참 쉽지 않는 거죠. 네. 다시, 왜냐면 네. 4번 찍었다가 4번 당선 안 되면 내 표는 죽는데 내가 왜 꼭 4번을 찍어야 되는지. 저는 4번은 기획신당 후보 이수찬을 꼭 찍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짧게. 네, 네. 짧게 이야기할게요. 네. 4번을 찍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권자인 우리 주인인 대구 시민은 내 표 한 표가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후보, 내가 생각하는 정책에 투표하는 도시만이, 시민만이 세상을, 대구를 확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 정치권을 그 말잔치, 예산잔치, 구걸잔치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구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정당이 현재 계획신당이고 그 계획신당에서 공천을 받은 이수찬 후보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당선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를 어떻게 바꿀지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투표를 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주인이라는 내 한 표가 대구를 바꿀 수 있는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반드시 계획신당을 찍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온 이수찬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는 이수찬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구를 바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